자, 이번 시간에는 물에 대해서 H2O, 물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에는 좀 짧게 잡혀 있는데 물을 한번 화합물의 대표이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화학적 구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오른쪽 그림에서 산소고 양쪽에 수소가 두 개 붙어 있는 모양이고요. 이 두 수소의 간격은 약 104.45도 벌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산소 쪽에 지금 두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쌍의 반발로 인해서 현재 이 비공유 전자쌍과 수소에 있는 공유 전자가 모두 경쟁 관계에 있고 서로 멀리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 이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한 구조가 사면체 구조가 되는데 사면체의 꼭지점에 이 비공유 전자쌍 두 쌍과 수소가 있다 생각하시면 이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105도가 돼야 되는데 얘가 104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비공유 전자쌍 간 반발이 더 세기 때문에 수소가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수소 두 개의 수소가 180도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모여 있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 수소는 지금 어, 공유 전자를 당기는 힘에서 산소한테 매우 밀리기 때문에 에, 공유 전자 쌍의 분포가 어,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한 요 두 개의 화살표가 지금 공유 전자가 산소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생긴 물 분자가 중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소 쪽에는 마이너스 부분 전하, 수소 쪽에는 플러스 부분 전하가 생겨 있고 이 부분 전하의 합은 제로가 돼서 물 분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극의 상태에 존재한다. 항상. 그래서 이런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중성인 분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다. 폴라 모레큘이라고 부른 거죠. 이것을 설명드리면 자, 설명한 글을 한번 정리한 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자 내 원자 상호간 전기 음성도의 큰 차, 전기 음성도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차이에 의해서 공유된 전자의 분포가 불균형하게 되고 분자 내 분급, 부분 전하가 생성돼서 항상 상시 전기적 특성을 지니게 된 분자, 이것을 극성 분자라 하고요. 이 극성 상태는 또 서로 대칭이 되면은 비극성 분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염화탄소, 또 메탄 같은 것이 그게 되겠습니다. 보통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하면 질소, 산소, 플로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물 분자는 상시 분극돼서 극성을 띤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분자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요. 거기다가 이 전기적 분극 상태에 있는 이 물 분자는 분자끼리 익스트라 그 외에 결합도 가능하다.
원래 이 분극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당기는 정전기적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마이너스와 이 플러스에 당기는 힘, 이걸 우리가 반대의 발스 힘 또는 쌍극자 상호작용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이거 이외에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수소결합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원자 결합한 수소, 그러니까 산소 질소 프로르와 결합한 수소하고 비공유 전자쌍, 요 산소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 있는데 얘하고 이 수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와 결합한 수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분자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산소와 결합한 수소가 두 개 있죠. 두 개의 수소.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가 이렇게 두 쌍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원자로 한 자의 분자, 물 분자를 친다면 이 수소가 다른 물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과 그다음 이쪽에 있는 수소가 다른 물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다른 물 분자의 수소와 이쪽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다른 물 분자의 수소와 이렇게 수소 결합을 4개까지 가능하다. 하나의 물 분자가 4개의 수소 결합이 가능한 그런 분자이다. 실제로 수소 결합을 다 한 형태가 여기서 보이는 아이스가 되겠습니다. 얼음의 경우는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한 물 분자가 4개씩 하면은 이렇게 규칙적인 큐빅 모양의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규칙적인 도형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각각 아이스의 모레큐ल्은 총 4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누구와 다른 물 분자와. 그런데 물의 경우에는 이 4개를 다 하지 못하고 더 밀접하게 붙어 있다. 물을 한번 보시면은 물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아이스보다 빈 공간 없이 더 빡빡한데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빈 공간 없이 더 빡빡하죠.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없다는 얘기죠, 지금 공간이.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이 4개보다 작은 평균 3.4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물이 덴시티가 물의 밀도가 물이 얼음보다 크다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보시면 규칙적인 배열을 한 얼음과 불규칙적인 배열을 한 물의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규칙하더라도 물도 수소 결합을 3개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물끼리의 결합은 단단한 결합이 되겠죠. 이것 때문에 생긴 이 공간은 물의 밀도 차이로 나타나고 그 밀도 차이는 10% 차이가 납니다. 10%가 더 밀도가 큰 거죠, 지금 물이.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이 얼음이 물 위에서 뜨게 되는 거고 약 10% 뜬다. 그 얘기는 90%가 물 아래에 잠겨 있다. 10%는 보이고 90%는 보이지 않는다. 그게 바로 잠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열이나. 그래서 수소결합은 물의 잠열의 근원이다. 온도 변화가 적다는 얘기죠. 열을 넣어줘도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고 쉽게 식지 않는다. 물의 부피가 얼음의 부피보다 작다. 그래서 캔 음료를 냉동실에 넣으면 캔 음료가 부풀어 올라서 밑 바닥이 커져가지고 잘 세울 수 없다.
또 얼음이 생성되면 겨울에 얼음 알갱이가 물 호수 표면에 뜨기 때문에 표면부터 얼음이 온다. 물은 이 강한 결합 때문에 표면 장력이 크다. 이 표면 장력은 식물 줄기의 물 공급에 유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10m 이상 되는 나무에 물을 올릴 수 있는 근본 힘이 바로 이런 수소 결합, 물끼리의 강한 결합이다. 그 다음에 이 수소결합은 어디에도 또 볼 수 있냐면 단백질이나 DNA에서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그 결합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의 밀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물의 이제 움직임이 더 커지니까 밀도가 줄어들 거고요. 얼음으로 가면 또 아까 공간이 생기면서 밀도가 줄어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H2O가 물이라는 이 형태가 가장 덴스할 때 가장 최대 밀도는 약 4도씨인데 3.97도씨에서 최대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점점 밀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스케일이 왼쪽 세로에 보면은 킬로 제곱 세제곱미터 킬로그램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955부터 스케일이 0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변화량은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프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은 여러 물질을 녹이는 용매 역할을 하는데요. 액체 상태의 물은 공간이 약 37% 정도가 비어 있고 이 공간 안에 이런 정기적 특성을 이용해서 무기 이온 화물이 잘 용해돼서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이온 화물을 잘 녹인다. 이온들이 잘 녹아 있는 그런 용매가 된다. 물은 대부분 이온성 물질을 용해시키고요. 공기도 물에 용해돼서 약 2% 정도가 공기가 녹아 있다. 특별히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보통 물의 pH가 7보다 낮은 굉장히 깨끗한 물인데도 7보다 낮은 이유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탄산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 물의 pH가 7보다 작게 된다. 이 수소결합과 물끼리 강한 결합은 이제 물의 온도를 잘 올리거나 내리지 않는다 그랬죠. 잠열이 크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열이라는 말은 1g의 물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는데 비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고요. 다른 용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열을 나타낸다.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도 빨리 뜨거워지지 않고 에너지를 방출해도 빨리 식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뭐 기후도 만들어내고 물의 지구의 4분의 3, 뭐 물이 덮고 있기 때문에 1도를 올리면 물의 인도가 1도 올라간다. 그러면 뭐 수증기량이 엄청나지고 열의 변화가 지구상 전체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상기후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잠열. 물질의 상이 바뀔 때 언제냐? 상이라는 것은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 또는 기름상, 수용액상, 기름층과 수용액 부정 그런 거를 상이라고 하는데요. 고체가 액체될 때, 액체가 기체할 때 관여하는 열의 양이 크다. 반대로 이제 얼음이 물로 되는 단계에서 잠열을 흡수한 열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녹는 거죠, 그죠? 기체 수증기가 액체로 연결될 때, 기체가 액체로 연결될 때 잠열을 방출한다. 에너지가 많은 상태, 적은 상태 되면 방출할 거고, 에너지가 적은 상태에서 많은 상태로 가면 흡수할 거죠. 잠열과 비열의 개념. 그래서 물질의 연력학적 특성을 보시면은 물 한번 보겠습니다. 물 분자량은 17, 18밖에 안 돼 작은 건데 녹는 점은 상대적으로 되게 언제 녹아요? 높은 온도에서 녹는다. 용열 녹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 양도 상대적으로 크다. 녹일 때 들어간 열량이 이제 79 칼로리가 되니까 상당히 높은 거고 끓는 점도 높다. 다른 거에 비해서 높죠. 다만 여기서 이제 물보다 높은 것은 금속인 수은의 경우인데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은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이제 공유 결합 물질들을 보면은 기화열, 증발열도 540, 약 540도는 굉장히 높은 거고 비열도 상대적으로 매우 온도 1도 올리는 데 들어가는 열의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다른 물질, 용매에 비해서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갖는 용매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70% 이상 되는 물은 쉽게 온도를 올리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최적의 물질인 것입니다. 물은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중요한 염분, 이온류의 용매고 또 중성 유기물의 용매이기도 하다. 우리가 필요한 탄수화물이나 열콜 알데히드의 용매이기도 하다. 체온 유지에 절대적이다. 그 다음에 기체 이동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기체의 혐기성이란 말은 기체를 좀 싫어한다는 얘기네. 기체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공기 중에서 이동하는 것처럼.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열 보유 및 전달 능력의 차이,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물질 차이 때문에 기상 현상을 만드는 주요 매개체가 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수질과 관련된 물의 특성은 크게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 특성은 그 안에 뭐 부유물이라든지 수질에 관련돼서 어, 뭐 경도니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화학적 특성은 이온의 함량 또는 물의 해리 이런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생물학적 특성은 용종 산소, 산소가 얼마나 녹아 있고 또 생명체한테 물의 중요성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생물학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특성은 이제 온도, 보통 이제 상온에서 외기 온도와 물의 온도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요. 물의 특징을 나타낼 때 탁도가 어떠냐? 탁도나 투명도는 같은 의미인데 얼마나 기준이 이제 혼탁하냐, 잘 보이지 않느냐, 잘 보이느냐. 그건 또 투명한 거와 같죠. 투명한 건 잘 보이는 게 기준이고 탁도는 얼마나 안 보이느냐가 기준이니까 두 개는 어떤 것을 써도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고형물, 이제 부유물질인데 그 안에 고체 종류의 부유물이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물의 색은 어떠냐. 어떤 이온이나 기타 물질 때문에 이제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색의 정도는 어떠냐. 그다음에 물에 혹시 어떤 화학물질에 의한 냄새가 있느냐. 이런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 물리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물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어, 부유물질은 그러니까 고체 물질이 이제 물에 얼마나 섞여 있느냐, 얼마나 좀 부유니까 떠 있다는 건데, 뭐 물론 물 표면에 있다는 뜻만이 아니고 그 물의 내부든 표면이든 간에 부유한 고체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정해진 유리섬유 필터에 물을 통과시킨 후 유리섬유의 질량 변화를 통해서 부유물질 양을 구하는 방식이고요. 필터를 통과한 물질은 용종성이라 이제 필터를 이 유리섬유를 통과한 것들은 다 이제 녹아 있는 것들이란 뜻이죠. 고체 물질이 침전물이 아니다.
필터 사이즈는 따로 결정이 되는데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1.2 마이크로미터 또는 0.45 마이크로미터를 가지고 부유 물질의 수준을 결정한다. 어, 부유 물질은 리터당 g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른 물의 양을 부피로 놓고 그 위에 얼마나 부유 물질이 있느냐 하는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전기 전도도 물이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떠냐? 물이 전기를 통한다는 것은 결국 이온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전기는 이온을 통해 전달되므로 용해되어 있는 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온 양에 따라서 전기를 전도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용존 금속이온의 농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경도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어, 경도는 결국 하드니스잖아요. 하드. 결국 이거는 비누하고 관계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도는 샘물과 단물을 나누는 단초가 되고 있고요. 어, 결국 이 안에는 주로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의 당량 당량 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당량은 이게 이가이기 때문에 어떤 그 다른 음료하고 이제 비교치를 했을 때 당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 농도가 얼마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많이 녹아 있을 때는 어, 비누를 잘 용해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속의 일가나 뭐 나트륨 이온이든 칼륨이든 마그네슘이든 칼슘이든 이게 이제 많아서 그런데 이 이온들이 많을 경우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세제를 잘 녹이지 못한다. 그래서 공통 이온 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간의 부식과 음, 물때를 만들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이제 비누가 잘 녹게끔 하려면 이제 이 양이 적어야 되는데 이 양이 적은 것을 단물이라고 부르고요. 어, 이 물의 양이 예, 이온의 양이 많은 물을 샌물이라고 부릅니다.